자, 이제 원의 방정식을 들어가게 되고요. 자, 원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그렇죠? 중심과 반지름으로 원을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잖아. 첫 번째 이제 벡터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고 중심을 x1, y1으로 주어졌다고 치자.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점, 얘를 내가 구하고 싶은 점 P점이라 하고 x, y라고 잡겠지. 자, 중심 주어졌고 반지름 찾아야 돼요. 반지름 어떻게 찾겠습니까? AP로의 방향 벡터의 크기로 찾겠죠. AP 방향 벡터의 크기. 방향 벡터란다. AP 벡터의 크기라고 보겠죠. 그래서 AP 벡터의 크기가 R이 됩니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얘를 위치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P 벡터 빼기 A 벡터가 R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제곱을 시켜버리죠. 크기를 제곱시키겠다라는 얘기는, 자, 크기 제곱시키겠다라는 얘기는 내적, 같은 것을 두 번 내적하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게 바로 벡터로 표현된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는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A인 원의 방정식이구나라고 느끼셔야 되고요. 자, 얘를 성분화시켜 보겠습니다. P x 빼기 x1, y 빼기 PA y1이 되겠죠. 이게 두 번 x 빼기 x1, y 빼기 y1은 R 제곱이 될 거야. 맞죠? 자, 내적시키면 어떻게 돼요? 크기 제곱이죠? 자, 크기 제곱과 똑같은 얘기야. 두 번 똑같은 거 내적시키면 즉 x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y1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가 돼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벡터로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읽어주기만 하면 되겠다. 이 시간에 왼전화야. 자, 이걸 읽어주면 돼요. 이거 나왔을 때 크기가 R이니까 반지름이 R이 되겠구나. P에서 A를 향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지름의 양 끝점 주어질 때 지름의 양 끝점 주어질 때 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솔직히 뭐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식으로 풀어도 되긴 되는데 벡터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집니다. A점 x1, y1 자, B점 x2, y2 B점이 있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원 위에 있는 한 점 x, y의 좌치를 구하고 싶은 거고 지름의 양 끝점 주어지면 무엇을 사용하느냐. 자, AP 벡터, PA 벡터가 상관없습니다. BP 벡터. 자, 이게 90도를 이루겠죠. 두 벡터가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내적하면 0이 되겠다. 이걸 사용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AP 벡터 내적, BP 벡터가 0이 되겠습니다. 얘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성분화시키면 x 빼기 x1, y 맞죠? 빼기 y1과 내적시킵니다. BP는 x 빼기 x2, y 빼기 y2 내적하면 0이 되겠다. 이 표현이 나왔을 때 P가 원위에 있는 점이구나를 너희들이 신경을 느껴야 돼요. 내적하면 0이 되겠다. A하고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을 P라고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내적시키니까 x 빼기 x1, x 빼기 x2 플러스 y 빼기 y1, y 빼기 y2 해주시면 0이 되겠습니다. 뭐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황색. 지름의 양 끝점 주어지시게 되면 자, P점 원위의 한 점과 내적했을 때 벡터를 0이 되겠다라는 거 항상 90도를 이루겠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냥 원은 시원.
그냥 읽어주시기만 하면 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원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내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5-1번 문제 보시면 A점이 3,-1이요. P점이 X, Y입니다. 위치 벡터를 AP라고 할 때에 자, P 벡터 빼기 A 벡터 내죠. P 벡터 빼기 A 벡터는 10을 만들기라고 했어. 자, 아까 저번도 식과 똑같죠. 똑같지. 10을 좀 변형해보면 똑같은 건 4개 됐으니까 P 벡터 빼기 A 벡터의 제곱이 10이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크게 제곱이. 그 말은 P에서 A를 향하는 벡터는요 루트 10입니다. 크기니까 양수값만 가져와서 루트 10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원래는 그냥 25고 바로 얘기해야 돼요. 중심이 A면서 반지름이 루트 10짜리인 원이 되겠구나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모르겠으면 변형해서 여기에서 A 벡터 A점이 고정된 점 A에서 어떤 P까지의 거리 그렇죠? 거리가 10이더라 루트 10이더라 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거리가 루트 10짜리인 원 위에 P점이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읽어주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A가 0,-1이요. B가 6,6에 대해서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하니까 여기다가 A 벡터와 B 벡터가 항상 90도가 되네.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어딘가 P점이 있는데 언제나 이 벡터 두 개가 내적하면 0이니까 90도를 이루는 곳에 P점이 있겠구나라는 얘기고 그 말은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P점이 존재하겠구나. 그렇다면 10으로 풀어도 되지만 중심 구하고 0,-2하고 6,6의 중심 3, 얼마가 돼? 마이너스가 아니고 2가 되나? 3,2가 중심이 되고 반지름 3,2에서 0,-2까지 거리 구하시면 되죠. 9 플러스 16이니까 반지름이 오면서 중심 좌표가 3,2짜리 원이 되겠다라고 읽어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원은 이 식을 읽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원이다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2개 연습하고 넘어갑니다.
됐어? 중심이 A하고 B네. H벡터를 두 개 내적하면 0이야. P에서 A 방향, P에서 B 방향 내적하면 0이야. P에서 A 방향과 P에서 B 방향이 90도를 이루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A하고 B가 지름의 약 끝점이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A점이 고정된 점, B점이 고정된 점, P점을 움직이는 점인데 P에서 A 쪽으로의 벡터와 P 빼기 A, P 빼기 B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P, A, P, B 하여튼 어느 쪽 벡터든지 이게 90도를 이루고 있잖아. 그럼 A하고 B점은 지름의 양 끝점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A,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해당 정식을 구하면 돼. 중심좌표 구하고 나서 반지름까지 구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대로 식을 집어넣어도 돼. x, y라고 잡아가지고 P를 x, y라고 해가지고 A가 주어졌으니까 그냥 그 성분화 시켜가지고 바로 식 구해도 돼요. 뭐 P A, A자 P P라고 했으니까 P를 x, y A가 뭐지? 2,1 B는 여기 있거든. B는 마이너스 4. 이거 그대로 식을 집어넣으면 P 빼기 A는 뭐야? E 빼기 X. 아니지. X 빼기죠. X 빼기 2, Y 빼기 6, 되죠. 뭐 P 빼기 P는 S 플러스 2, Y 빼기 4라고 해서 그대로 내려치면 돼. X 빼기 곱하고 이게 표본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머리를 쓰지 않더라도 구하는 식이 주어지면 성분화 시켜가지고 바로 그냥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마무리는 집에 사용을 하고, 자, 이제 우리가 공간으로 넘어가요. 예전에는 공간 벡터까지 배워가지고 공간 벡터가 진짜 어렵거든. 항상 수능에서 4년짜리 거의 제일 마지막 쪽 문제로 나왔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집니다. 굉장히까지 아니지만 내년보다는 훨씬 더 쉬워지고요. 처음에 배우는 내용은 중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쭉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자. 첫 번째, 126쪽. 공간 도형은 뭐 기본적인 성질이 있다. 자, 하나의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점이 필요하느냐? 최소 3개의 점이 필요해요. 그쵸? 3개의 점이 있어버리면 하나의 평면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2개만 있으면 안 돼요. 떨어집니다. 그쵸? 2개는 2점은 직선을 만들고요. 3점은 평면을 하나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쵸? 2번,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2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 평면이다. 너무 중요한 거 아니야? 평면 위에 서로 다른 2점 잡아가지고 연결시키면 평면 위에 직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한 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평면은, 자, 한 점을, 어떤 2개의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하게 되면 당연히 교선이 이걸 교선이라고 부르거든. 두 평면의 교선.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 점에서만 만날 수는 없지. 평면 2개가 한 점에서만 만날 수는 없고요. 교선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평면의 결정 조건인데, 자, 첫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다라고 했냐면, 첫 번째가 세 점입니다. 세 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 하나, 오직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세 점 주어지게 되면 평면 하나가 나와 주시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를 이용해가지고 하나의 점과 두 번째 한 점과 2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직선 하나와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으로 평면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세 번째, 자, 세 개의 점으로 2개의 직선을 만들 수 있어요. 교차하는 2개의 직선을 가지고 하나의 평면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평행인 2개의 직선. 나란한 2개의 직선이 있어버리면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직선 2개를 가지고 하나의 평면
평면을 만들 수 있겠다. 두 직선은 그래서 교차하거나 평행한 직선에서 하나의 평면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쵸? 자, 저는 밑에 문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두 직선 위치 관계. 이것도 중학교 때 했을 거예요. 첫 번째, 일치할 때가 있겠죠? 두 개의 직선이 똑같을 때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평행할 때가 있겠죠? 평행하다는 거. 자, 이렇게 평행해야 돼요. 그 말은 한 평면에 있다라는 얘기, 한 평면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 교차할 수가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면서 교차할 수가 있게 된다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평면을 만들어줍니다. 평행한 두 직선과 교차하는 두 직선은 무조건 하나의 평면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요. 네 번째, 이걸 중학교 때 배웠어요. 꼬인 위치. 이름 살짝 생각나죠? 꼬인 위치. 만나지도 않고요, 평행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엇갈리게 되는, 엇갈리게 돼요. 엇갈리게 되면 평면을 만들지 못합니다. 평면이 굽어지겠죠. 막 이렇게 엇갈리면 평면이 굽어지겠죠. 하나의 평면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우리가 직선과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 이거는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 정육면체가 있어요. 위치 관계,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를 볼 때는 이렇게 정육면체를 그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E, F, G, H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A, E 직선과 자, 채비는 평행한 직선이 뭐가 되겠어요? BF 또 CG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 이녀가 만나는 건 뭐가 되겠어요? 만나는 직선 A, E하고 AB, BH, BF.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꼬인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꼬인 위치는 어디 있을까?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이 꼬인 위치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만나거나 평행하면 무조건 하나의 평면을 만들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직선과, 왜 네 번째야?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직선과 평면의 위치가 됩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자, 처음에 포함된다. 자, 이렇게 포함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평행인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절대로 만나지 않으면 평행입니다. 어디 어느 방향을 향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 만나면 평행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세 번째,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직선이 평면과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나중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중요하게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뭐 이런 관계가 있어. 그렇다면 자, 다시 한번 연습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위치 관계 부분은. 자, A 직선과 평행한 면이 어디 있을까? 채비는 만나지 않는데요. D, H, G, C. 오케이, 좋아. 또 BFGC. 그렇죠. 이게 바로 평행하고요. 안 만나면 되니까 만나는 일치 포함시키는 거. 포함시키는 건 A를 포함한 이 평면과 이 평면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녀가 수직으로 시켜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AB, CD. 아직 우리가 각도에 대해서는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건 안 물어보지만 얘기하자면 이 부분이 수직으로 만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수직으로 만날 것 같죠? 아직 각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단순히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평행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직선과 평면은 코이니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평행하거나 만나기만 합니다. 자, 절대 안 만날 수 없겠죠. 자, 다섯 번째. 자, 두 평면의 위치 관계 이건 안 적을게요. 만나던가 평행하던가. 그렇죠? 두 평면이 만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무조건 이렇게 교선. 공통으로 포함하는 교선이 생긴다라는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평면의 위치 관계를 표현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각이 중요해요. 이 다음 과목에서 이 각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걸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면관이라고 불러줍니다. 두 개의 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이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개념 체크를 한번 쭉 풀어보시죠. 아니다.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개념 체크는 나중에 집에서 연습하기로 하고 바로 그냥 문제로 가자. 시간이 남으면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일단 진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이런 문제를 좀 어려워해요. 단순한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 이런 문제를 좀 어려워하거든요. 경우의 수적인 문제. 자, 세 점이 있습니다. 세 점. EGH, EGH 세 점이고요. 그리고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은 AFCF, AFCF 이 것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평면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평면 개수. 일단 첫 번째, 서로 다른 점을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 삼각형 EHG가 만들어지죠. 서로 다른 세 점으로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경우 EH라는 삼각형은요, 평면으로 말하면 그냥 EFGH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쭉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평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두 번째, 또 어떤 거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세 점으로 만들 수 있고요. 아까 뭐라고 했지? 한 점과 하나를 지나는 두 개를 지나는 직선, 즉 한 점과 직선 하나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H를 기준으로 했을 때 H와 AF, H와 CF 이게 두 개가 나와요. 서로 다른 평면입니다. 이런 평면이 나오시고요. 이런 평면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개가 나와요. 삼각형 HAF, 삼각형 HCF. 세 번째, 마찬가지로 2로 시작해도 2점과 AF 이어주는 직선, 2점과 FC 이어주는 직선, 평면. 이게 또 두 가지가 나오겠죠. 두 가지. 또 G점과 FC 직선, G점과 AF 직선. 그래서 총 6개가 나오겠죠. 각각 2개씩 나와줄 테니까. 세 번째 또 뭐가 있었나요? 두 직선으로 만나거나 평행인 두 직선으로 하나의 평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삼각형 AFC로 한 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총 8개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한번 밑에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확률을 안 배웠잖아요. 1번 경우의수를. 바로 말할게요. 공간에 5개 정도 또 있어요. 어느 4개도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아요. 중복해서 평면이 나오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그냥 가볍게. 5개 점으로 평면을 만들 수 있으려면요. 당연히 세 점을 선택할 때마다 평면이 나올 거예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2학기 때 배웠던 경우의 수. 5개의 점 중에서 세 점을 고르는 가지수. 그래서 5개 중에 1개, 4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인데, 자, 골라줄 때는 3개를 배열하는 가지수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이건 다 배웠다라는 가정하에서, 확통까지 배웠다라는 가정하에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다. 중학교 때도 배웠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5개 중에서 3개 고르기 가지수를 구하시면 돼요. 1번은 그냥 풀어줘 버렸고, 2번과 3번을 보세요.
수학이 딱 좋은데 눈을 봐요. 이제 측정사 들었습니다. 자, 할 수는 있겠지. 그치? 다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지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첫 번째, BC하고 평행인 직선. 그렇죠? BC하고 평행인 직선 찾으십시오라고 했어. BC하고 평행이다. 이거하고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 자, 그렇다면, 잠깐만. 정우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얘는 위에는요, 어느 것과도 다 만나죠. 이게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해버리면 만나게 될 거 아니야. 이것과도 만나게 돼요. 위에 거는 안 만나는 게 없어요. BC하고 안 만나는 게, 그렇죠. 평행인 게 이거가 평행. 그럼 이거가 평행인 건 뭐만 있어? GH 하나밖에 없겠네. 그치? 자, GH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만납니다. 자, 그리고 OH가 만나게 되죠. 오케이. 자, CH의 꼬인위치입니다. 자, CH와 꼬인위치를 주로 물어보는데, 꼬인 물어보시면 일단 만나는 거 다 제외해야 돼요. 만나는 것부터 제외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과 같은 평면에 있는 걸 제외시킵니다. 이것과 같은 평면에 있는 걸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평행인 걸 제외시킵니다. 이것과 평행인 걸 제외시킵니다. 그렇죠? 나머지가 전부 다 꼬인위치가 되는 거야.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AB, DE 위에서는 얘가 남고 옆에는 없고 아래쪽에서는 FG, FJ, IJ. 자, 이렇게 되겠죠. AB하고 평행하면 하나만 물어보지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보래. AB를 포함한 평면, 당연히 이 평면, 저 평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사각형 AB, FG, 오각형 AB, CD, E 이것밖에 없겠죠. 주황색을 포함한 평면은 BG. 바쁘네. BG 바쁘다는 얘기죠. 자, BG와 평행인 평면 찾아요. 평면. 자, 이거가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평면 옆에 있는 얘는 포함된 거고요. 이 뒤쪽에 DC, HI, 그치? 그 뒤에 있는 ED, IJ도 안 만나고 있죠. 이것과 여기에 있는 AFJ도 안 만나고 있죠. 나머지는 다 만나고 있죠. 만나면 안 돼요. 평행일 때. 그래서 BG와 평행한 평면은 안 만나는 거, DC, HI, 사각형, ED, IJ, 사각형, A, E, J, F. 자, 이렇게 되네요. AFGB
AFGB 평면입니다. 이 평면 AFGB 만나는 평면 이거 위에 거 일단 바로 만나는 게 이거 그렇죠? 뒤에도 만나네. 왜? 평면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언젠가는 만나게 돼요. 그렇죠? 언젠가는 이 뒷평면하고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과 다 만나요. 평행인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 BFGB 이것과 평행인 게 없기 때문에 다 만나요. 안 만나는 게 없어요. 평면도 연장하는 거니까 쭉 연장하는 거니까 이것 두 개가 평행하지 않아요. 제가 그림에서 봤듯이 평행하지 않습니다. 자, 다 만나요. ABCD와 평행한 평면은 제일 밑에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 오각형 FGHIJ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풀어보세요. 목표를 못 채웠어요. 두 문제가 남아버렸는데 다음에 하시고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30초. 약간 크게 줄 수 있겠다. 해봅시다.